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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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연쌤과 태성쌤 함께 취업의 기술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토론 면접 실전 스킬을 알아보아요. 자, 취업 맛집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입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론 면접 심화 과정으로 실전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토론 면접 왜 하는 건가요? 기업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좀 달라졌어요. 예, 기업에서 우리 이런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예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그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함께 일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지 팀워크를 잘 이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걸 면접 과정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기존의 방법대로 질의응답 형태로 확인하면 저 소통 잘합니다. 협업 잘합니다. 라고 하는데 뽑아서 보면 못 하거든요. 자기는 엄청나게 협업을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들어와서 보면은 팀 내 갈등은 얘가 다 일으키고 있고 협력사들하고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러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기법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토론 면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죠. 또 수연쌤도 이 토론 면접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좀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일단 1대1 대면 면접만으로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또 다른 면모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다음에는 좀 실무 과정에서 많은 유관부서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협업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사회성을 좀 잘 갖추고 있는 지원자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토론 면접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토론 면접이 사실 저는 조금 와닿진 않는데 태성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없으세요? 예, 저는 없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이런 거 없었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됐나 했는데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만든 거다. 어떻게? 제가 2005년도에 채용팀을 이끌고 있었을 때 그때 토론 면접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토론 면접을 하는 곳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토론 면접을 통해서 입사한 건 아니지만 토론 면접을 최초로 만든 사람 아닐까? 진짜요?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보다 먼저 만드신 분이 있으면 방송 보시면 알려주세요. 나쁜 분이었네요. 예. 네. 자, 수연쌤은 그러면 좀 세대가 다르시잖아요. 이제 만들어진 이 토론 면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방금 태성쌤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면접 유형을 봤어요. 태성쌤이 만드신 걸 제가 직접 본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하나의 주제를 이제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 형식의 굉장히 기본적인 토론 양식을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좀 분위기를 제가 더듬어 보자면 되게 살벌했던 것 같아요. 내 의견을 엄청 이제 개진하려고 손도 막 바로바로 들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나 이렇게 하면 나도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제 얘기 많이 하기보다 그냥 뭐 펜도 좀 나눠주고 타임 체커 역할도 좀 자처도 해보고 하면서 약간 서포터적 역할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게임으로 치면 약간 서포터 역할을 그럼 하신 건가요? 맞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보이려고 연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연기면은 토론 면접의 그 의미가 변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먹혔을 거예요. 그런가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게 토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 들어오면 서포터의 역할을 해야 될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토론 면접하면 자꾸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이기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팀으로 활동할 때 어떤 역할들을 성실히 수행하느냐, 팀워크를 이뤄내고 소통을 잘 하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아유. 어떠신가요? 아유, 야가 빠졌어.
청출어람, 청출어람. 아, 청출어람으로 약간 이렇게 포장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론 면접도 또 유형이 많이 나뉜다면서요? 예. 토론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토론이라고 얘기하면 찬반을 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토론 면접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찬반 토론도 있지만 대안 찾기 이것도 토론 면접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토의이기는 하지만 네. 토론 면접 안에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 두 개 형태가 섞여서 융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찬반 토론과 대안 찾기 예. 그리고 그게 또 합쳐진 예.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 기준도 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이 찬반 토론을 통해서는 어떤 점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찬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열정하고 소통 안에 표현력하고 설득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팀워크이라는 것을 보는데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열정이라는 것에 점수를 받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빠뜨리는 게 팀워크이라는 것을 안 볼 것이다. 우리 나는 이기면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 내 팀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팀과 저쪽 팀하고 팀 토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를 얼만큼 잘 이루어서 토론에 임하느냐 이런 것들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열정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팀워크도 보시는데 수현 쌤 또 이 외에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할까요? 네, 저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경청, 전문성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나와는 다른 입장을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산업에 대한 좀 지식이 명확해야 되고 그거는 즉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다른 팀과 함께 함에도 좀 불구하고 경청하고 있는 나이스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대안 찾기. 이건 또 어떤 점들을 평가를 할까요? 우리 그 찬반 토론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 소통, 팀워크 이런 것들은 동시에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 창의력이라는 것을 같이 봅니다. 대안을 만들어낼 때 학생들이 이것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학회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 그리고 우리만의 생각을 무엇인가 창의적으로 찾아내서 말을 해야지만 창의력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또 하나는 합리적 의사결정. 분명히 대안 찾기이긴 하지만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나로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는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수현 쌤 대안 찾기에서 어떤 점들 더 평가를 할까요? 전 태성쌤께서 이제 말씀 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로 대안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가 중요한 이제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당연히 명확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남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창의성은 무조건 갖추고 계셔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근거 있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의 목표, 답을 내리기 위한 팀워크 역시 평가가 되니까 이 부분도 조금 평가 요소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토론 면접에서 어떤 주제들이 나오고 또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찬반 토론의 경우에는 어떤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할까요? 찬반 토론은 이공계열 직무하고 인문계열 직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이공계열 직무에서는 전공이나 직무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인 경우에는 사회적 이슈나 아니면 기업이나 산업 관련된 이슈들을 주제로 주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 찬반 토론에서 나오는 주제 질문 구조를 좀 말씀드려보면 보통의 경우는 앞부분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기술적인, 제도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요, 요약해서 설명을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사 아니면 논문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화에 따라서 요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팀의 선택이 무엇일까라고 결정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건데요.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흉악 범죄자의 얼굴 공개 이거에 대해서도 이게 맞다. 야, 흉악 범죄자는 얼굴을 공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소년법 개정 그리고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 주제를 주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이거 존치하는 게 맞아? 얘들이 애들이야 요즘에?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정신적으로 어린아이들이야. 보호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소수자,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혼혈, 외국인, 성적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한번 나눠서 토론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대 정책이라는 것을 하면 그만큼 손해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왜 여성에게 더 우대를 해줘야 돼? 왜 성적 소수자에게 더 우대를 해줘야 돼? 이건 또 다른 차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기본 시작점 자체가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대한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찬반, 찬성이라도 반대라도 다들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주로 주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느냐면 이거 감정 때문에 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토론하다 아닐 것 말고. 같아요. 예, 네. 예, 욱해요. 네. 근데 감정까지는 공감을 하세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의사 결정할 때 이때는 감정을 배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선이라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이게 정말로 맞아라고 너무 몰입해서 얘기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 감정 뭐 이런 것들 배제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할 때도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 부작용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정도는 우리가 대안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을 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연쌤도 이 찬반 토론 주제 어떤 것들이 또 나오는지 얘기를 더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몇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태성쌤께서 이제 전반적인 팁을 좀 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에 대한 짤막짤막한 팁을 좀 같이 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찬반 토론 이 주제가 있는데 좀 주변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 같은 거를 근거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통계청이나 유의미한 기사 같은 것들을 가져오셔서 좀 객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좀 말을 해주시면 더 근거 있는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 찬반 토론 이런 주제도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2개 정도 이상 리스트업을 해주셔서 한 가지 의견만 좀 고집을 하기보다는 나는 여러 근거를 갖고 있는 지원자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길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찬반 토론 이런 좀 상상력을 요하는 질문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건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내 의견만 좀 입장에 맞게 근거 있게 설명만 잘 해주신다면 괜찮은 거니까 자신 있게 토론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쌤께서 찬반 토론 주제들과 또 팁까지 전수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대안 제시형 토론 면접에서 또 어떤 주제가 나오고 이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쌤. 예, 대안 제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질문의 구조는 보통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앞에 비슷해요.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변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아니면 1인 가족의 증가가 아니면 웰빙 추구, 고령화, MZ세대 등장 뭐 이런 것들 사회적 변화라든가 어떤 기술의 변화, 뭐 그 AI,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것들 아니면 제도의 변화,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환경을 쭉 배열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우리 회사는 이런 어려움 아니면 이런 기회에 놓여 있어. 그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당신 직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서 하나의 대안을 마련하시오. 이렇게 주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오라고 주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3개월간 CCTV 시범 설치를 할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어느 지역이 좋을지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세요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회사 합병 이후 회사명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상황은 A가 B를 합병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B가 매출이라든가 브랜드 파워가 훨씬 더 좋아. 그럴 경우에는 보통 합병하는 그 주체가 되는 회사의 이름을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브랜드 파워는 합병되는 저쪽 게 더 좋아.
이 실제 CJ에서 나왔었던 거거든요. CJ GLS가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네. 대한통운이 훨씬 규모도 컸었고요. 브랜드 파워도 훨씬 컸었거든요. 근데 CJ는 GLS라는 물류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수했으니까 GLS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야. 바깥에서는 대한통운이 훨씬 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식의 주제를 주고 소의를 하도록 하게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네. 관심을 가지고 사회 아니면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공부를 하시되 저는 이 시간에는 좀 기술적인 접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술적으로는요. 일단 모두 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나 장점,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대안을 선택했을 때 이런 베네핏은 있지만 이런 비용은 지불해야 돼 라는 것을 둘 다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내가 솔루션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맥킨지에서 미시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 대안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여야 되고 각각의 대안이 겹쳐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요. 대안 마련할 때는요. 3가지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면접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에서 면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4개 넘어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3개 정도까지만 마련해서 발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발표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토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도록 시키거든요. 누가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점을 주지는 않으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네, 싸우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연 쌤도 이 대안 제시형 토론 면접에서 주실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 대안 제시형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정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비건 트렌드에 맞춰서 자산의 A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제품 말고 서비스라면은 좀 뭘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오는데 저는 이제 태성 쌤께서 또 베이직한 팁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저는 또 이제 문항별로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A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내용을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품 말고 라고 이제 명시를 해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내용, 뭐 B나 C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경쟁사에 비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다. 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마케팅 비용에 투자할 금액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올 방법은? 이라고 또 가정을 해두었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익을 가져와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좀 최적의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챗GPT 도입 시 우리 회사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방안을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장 핫 이슈인 부분이기 때문에 챗GPT가 뭔지 이게 우리 회사에서 어떤 방향으로서의 좀 입지가 위험해질 것 같은지에 대한 정의를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 면접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떻게 면접을 또 진행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봤는데 자, 이런 토론 면접을 앞두고 사전에 이런 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공부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제가 나올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더라도 내가 예상한 질문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제를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만드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앞부분에 우리 회사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변화, 기술의 변화, 어떤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앞에 배치시켜 놓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미리미리 좀 찾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있겠네라는 것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트렌드나 이슈, 사회적 변화 뭐 이런 것들과 기업 조사했던 것을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엑셀로 만들었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슈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했어. 그럼 하나하나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연결 안 될 것 같은데도 연결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옆에다 적어놔 보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서부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적어 놓으시면 큰 자산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수연 쌤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전에 이런 준비는 필수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최근 업계 이슈 트렌드, 뭐 경쟁사의 현황, 수학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필수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면접 그 장의 상황을 좀 혼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 경쟁자들 특징은 어떨 것 같은지, 내 답변에 대한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뭐 예상 질문은 좀 어떨 것 같은지와 관련된 이 모습들을 좀 먼저 가정을 해보시는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긴장을 덜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인데 이제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슈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인사이트들을 탑재를 해 가시고 직무에 관련된 이슈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론 면접 당일날 또 현장에서 좀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목적을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토론 면접에 갔을 때 나는 토론에서 이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토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서 기업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토론 면접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토론 면접이라는 것은 분명히 면접관이라는 사람이 있고 면접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점수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점수를 주는 것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평가표라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무엇을 평가할지라는 것을 염두하고 그리고 토론에 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많이 빠뜨리는 것들, 팀워크라든가 창의 이런 것들 많이 빠뜨리거든요. 그런 거 유념하면서 토론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소통의 능력도 보고 있는데 소통의 능력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능력입니다. 듣고 네. 말하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말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토론 준비 시간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토론 준비 시간도 같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토론 시간에는 잘하는데 토론 준비 시간에 본인만 잘하려고 숨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협업 잘 못하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토론 준비 시간도 전략적으로 저 사람들이 보고 있겠구나.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팀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또 어떤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하는 것까지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도 전략적으로 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점수 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토론 운영을 책임져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수연 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주제가 내가 딱 맞닥뜨렸는데 네. 모르겠는 게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넉넉히 있느냐? 그럼 열정의 마이너스, 토론의 마이너스, 팀워크의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예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팀워크, 소통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열정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아까 수연 쌤처럼. 우리 팀에서 필요한 그 역할들이 있거든요. 타임 체커 역할도 필요하고요. 뭔가 그 발표해야 되면 발표를 작성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요. 팀 내에서는. 그런 것들, 운영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법, 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상대방 의견을 반박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공격하면 안 돼요. 상대방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논의, 논점 이것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해야지만 됩니다. 아니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싸울까봐 걱정이네요. 자, 그리고 수연 쌤은 직접 토론 면접을 보셨으니까 또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집중하자. 내가 정한 이 하나의 견해를 처음부터 좀 끝까지 같은 스탠스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튀려고 하지 말자. 최적의 솔루션을 내가는 과정 그 자체니까 결국 이 토론을 통해서 이제 원만한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임 체커 자처하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실제 토론 면접을 했을 때 제가 진행했던 방식이었잖아요. 우리 팀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원활하게 좀 토론을 진행을 하고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 중간중간 내가 체크를 좀 해줌으로써 나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전체를 좀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토론 면접을 볼 때 이런 행동은 피해야 된다. 매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기려고만 하지 말아라. 네. 예, 이게 너무 몰입해서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토론 면접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복도에서 싸우는 친구들 봤어요. 어머, 얼마나 이입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
잘 걸렸다. 복도에서 싸워도 마이너스인가요? 그럼요. 아, 우린 그걸 같이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받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받습니다. 이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목적은 점수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그런데 교육은 또 받았어. 면접 교육을 어디서 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상대방이 말하잖아요. 안 쳐다봐요. 우리 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응하는 거잖아. 근데 반응도 하지 않고 푹 숙이고 자기가 할 얘기만 막 적고 있어. 그리고 있다가 상대방 말 끝난 것 같으면 들은 대로 기계적으로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서 얘기하는 딴 얘기예요. 네. 안 듣거든. 네. 이건 소통에 정말 큰 마이너스예요. 네. 예, 꼭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선이나 자세 필기에서부터 뭔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적극적 경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청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앞으로 이렇게 좀 숙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제껴져 있는 친구 있어요. 그리고 팔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 네. 이게 적극적으로 보이냐? 신기할까요? 적극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죠? 상대방 말할 때도 참고할 만한 것은 적겠다. 그리고 내가 말할 것도 적겠다. 이런 자세여야 되는데 시선부터 자세, 손 위치 이런 것 자체가 나는 네 얘기 안 들을 거야 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해주는 친구도 있어요. 네. 이거 주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으로 오늘 방송을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쌤께서 먼저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좀 공감하는 태도도 다 지금 평가당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과정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 관련한 산업,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하게 공부해가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상쌤께서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토론 면접은 왜 하는지 취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고 이기세요. 싸우지 말고 이기세요. 그리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까 수현 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